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정말 매일같이 빵빵 터지고 있는데요. 임기 2년 반, 절반을 넘긴 윤석열 대통령의 최후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런 걸 사필 규정이라고 해야 하는 걸까요? 이런 망나니 정권의 최후는 대통령 탄핵일 수밖에는 없는데요. 이미 그 임계점을 넘긴 지는 오래됐지만 진짜 탄핵의 도화선에 불이 붙은 걸로 보입니다. 매시간 터져나오는 불법과 비리, 국정농단, 국정개입, 공천 개입까지 앞전에 저지른 불법과 비리들은 세 발의 피에 불과한데요. 결국 자신의 명을 단축시키고만 윤석열, 김건희 공동정부, 이제는 내려오는 것만 남은 듯 싶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내가 화나서 미안한데, 그, 김영선이하고는 그러면 안 되는 거요. 어? 그 3개월 됐어. 내가 반년 다 가르쳐 줬어. 정보 다 알아갖고. 끝끝내 말한다, 끝끝내 말한, 그때 김해갑에 갔으면은, 영웅이에요, 영웅. 제일 먼저 험지 갔어. 지금은 김영수이 컷오프요. 끝난 지 오래됐어. 왜 발표 안 하냐, 내 때문에. 내가 여사하고 대통령하고 다 까발리겠다 했거든. 내가 대통령하고 여사한테 그래야 되겠어요? 어? 왜 가르쳐 주는 줄 아는지 내가 잘 모르겠고, 또, 금전적인 것도 그래요. 어? 그러니까 여보세요? 네. 여론조사 하든가 말든가 하는 건 나는 방법을 가르쳐 줬으니까, 그건 알아서 김영선하고 의논해요. 내한테 금전 얘기 하지 말고. 내가 이제 대통령 여사 내가 뭐 얼마나 심한 얘기 한 줄 알아? 하고 다 물어보면 알 거요. 어? 내 가만히 놔두나 내 다 터잡겠다. 내가 이렇게 뭐 협박범처럼 살아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거기 겁이 나서 발표를 못 하는 거요. 여창하고 김해. 어? 알겠습니까? 예. 끌어요, 하여튼. 김건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씨 측의 약점을 폭로할 수 있다고 말하는 녹취록이 추가로 공개됐습니다. 뉴스토마토가 공개한 녹취에 따르면 지난 2월 26일 오전 명 씨는 당시 김영선 의원실 회계 책임자 이 씨와 통화해서 지역구 공천 문제와 관련한 대화를 나누는데요. 명 씨는 당시 김영선 의원은 컷오프된 지 이미 오래됐지만 아직 발표하지 않은 건 나 때문이라며 내가 대통령과 김건희 씨에게 다 까발리겠다고 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창원의창 지역구였던 당시 김 의원이 자신의 조언에도 불구하고 김해갑으로 옮기는 결정을 늦게 내려 컷오프된 거라며 김 의원 측을 타박하는 내용으로 해석되는데요. 명 씨는 그러면서 이 씨에게 여론조사 등 방법을 가르쳐줬으니 알아서 김영선 의원과 논의하라며 내가 대통령과 김건희 씨에게 얼마나 심한 얘기를 한 줄 아냐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명 씨의 말대로 김영선 전 의원이 컷오프 됐다는 게 알려진 건 이 통화 닷새 뒤인 3월 2일이었는데요. 뉴스토마토에 따르면 명 씨와 가까운 한 관계자는 윤 대통령 내외와 주고받은 통화와 메시지들이 명 씨의 휴대폰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며 내용이 공개될 경우 파장이 상당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른바 칠불사 회동에도 참석했다는 이 관계자는 또 검찰 수사가 시작되기 전 명 씨가 전화기를 별도로 만들어서 기존 파일을 다 옮겨놨다며 그걸 터뜨릴 수 있다는 식으로 명 씨가 얘기하고 다녔다고 주장하기도 했는데요. 검찰은 지난달 30일 공천대가 등 혐의로 김영선 전 의원과 명태균 씨 등의 집을 압수수색했고 명 씨의 휴대전화도 확보했지만 압수 당일 약 9시간 만에 돌려준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 배경을 두고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뉴스토마토의 이번 보도에 대해 명태균 씨는 자신의 SNS를 통해 내가 김건희 씨와 대통령께 다 터뜨린다고 협박을 했는데도 김 씨의 공천 개입이 없었다는 게 결론이냐는 얘기냐며 내가 김 씨와 주고받았다는 텔레그램 메신저나 까라고 반박했습니다. 여기에도 치해법권에 적용을 받는 인간이 한 명 더 있었는데요. 압수수색으로 가져간 핸드폰을 9시간 만에 되돌려받았다고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일까요? 예,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관련 논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다들 이제 분노하셨을 건데, 예. 전 이게 중요한 게, 이제 김건희 여사가 공천 개입 의혹이 있다는 점은 대부분 짐작이 됩니다. 예. 근데 짐작으로 그칠 문제가 아니라, 김건희 씨가 이 공천 개입을 누구와 함께 했는지,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예. 만약에 대통령실 관계자와 같이 했다면, 또는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했다면,
완전 다른 상황이 됩니다. 예. 누구와 함께 했는지, 누구와 의논했는지, 대통령실 누구와 또는 대통령 밖에 누구와에 따라서 법적 처벌 여부도 달라지고, 예. 심지어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같이 했다 그러면 당연히 이건 탄핵 사유가 됩니다. 예. 그래서 이 문제는 반드시 수사로 밝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수사로 밝히려고 하는데 거부권 계속 행사하고 있고 어떻게 뚫어나갈 생각이십니까? 혁신당은. 현재 검찰은 윤석열, 김건희 두 사람 앞에서는 꼬리를 내린 강아지처럼 행동하기 때문에 수사를 만무하겠죠. 예. 특검법을 야당에서 제출하게 되면 또 거부를 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도돌이표가 될 것이나 전 이렇게 오래 가지 못할 것이라고 보는 게 최근에 김건희 씨의 국정농단, 국정개입, 또 공천개입 등등의 증거가 계속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예. 조만간 이제 국정감사가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국정감사 기간 동안에는 더 나올 것으로 저는 예상하고 있고 그렇게 되면 저는 더 이상 이제 이 수사를 미룰 수가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예. 검찰도 더 이상은 덮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네. 특검이 꼭 아니더라도요. 이런 판단이십니까? 네, 검찰 또는 공수처에서 이걸 예. 그냥 덮고 넘어갈 수 없는 상황이 도래한다. 예. 지금 보면 여러 언론에서 각종 김건희 씨 관련 여러 가지 의혹 관련된 물증 또는 증언이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도이치모터스 같은 경우는 검찰 수사 기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저는 이미 윤석열 체제에 균열이 생겼고 예. 검찰도 과거처럼 움직이지 않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예. 지금 검찰 특히 수사팀이나 중간간부 이하가 윤석열, 김건희 두 사람과 운명을 같이 할 거냐? 그럴 이유가 없죠. 예. 그 사람들은. 예.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는 윤석열, 김건희 두 사람이 기세 등등했기 때문에 머리를 숙이고 있었지만 지금은 다른 쪽으로 방향을 이미 틀었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이번 국감을 계기로 10월 국감을 계기로 더 많이 나올 것이고 그런 경우 어느 누구도 아닌 검찰에서 김건희 씨 수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올 것이고 또 국민의힘 안에서도 이미 나오고 있습니다. 공개적으로 말은 하지 않고 있지만 예. 조만간 국민의힘 안에서 김건희 씨 수사 촉구하는 의견 일종의 그런 연명서 등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조국 혁신당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 논란이 사과로 덮여질 성격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미 국힘당 내부에서도 사과를 넘어 수사 필요성을 느끼는 의원들이 생겼고 검찰도 대통령과 거리두기를 시작했기에 수사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는데요. 조 대표는 1일 오후 MBC 라디오 권순표의 뉴스 하이킥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김건희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해 김건희 씨가 공천 개입 의혹이 있다는 점은 대부분 짐작하지만 짐작으로 그칠 문제가 아니라고 직격했습니다. 조 대표는 김건희 씨가 공천 개입 과정에서 누구와 함께 했는지 매우 중요하다. 만약 대통령실 관계자와 같이 했거나 또는 대통령실 밖에 누구냐에 따라서 법적 처벌 여부가 달라진다며 심지어 윤석열 대통령과 같이 했다. 이건 당연히 탄핵 사유가 되기에 이 문제는 반드시 수사로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는데요. 이어 최근 김건희 씨 공천 개입 등 국정농단 증거가 속속 나오고 있다며 조만간 국정감사가 시작되면 더 나올 것으로 예상돼 그렇게 되면 더 이상 수사를 미룰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조 대표는 도이치모터스 검찰 수사 기록이 흘러나오는 건 윤석열 체제에 균열이 생겼고 검찰도 과거처럼 움직이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검찰 중간 간부 이하, 특히 수사팀 같은 경우는 우리 윤석열 대통령과 같이 갈 수 없다는 판단을 했기에 10월 국감을 계기로 검찰에서도 김건희 씨 수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올 것이라고 예측했는데요. 또 조만간 국힘당 안에서 김건희 씨 수사를 촉구하는 일종의 연명서 등이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며 이는 추측이 아니라 한동훈 대표 쪽 편을 드는 친한 의원들이 사석에서 김건희 씨를 정리해야 된다는 얘기를 공공연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이 김건희 씨의 대국민 사과 가능성을 슬쩍 내보인 것에 대해선 TK 또는 조중동 같은 보수신문이 똑같은 요구를 하고 있어 대선 과정에서 김건희 씨가 머리 숙이고 배우자 역할만 하겠다. 이런 일종의 사과쇼와 유사한 것을 준비하고 있다고 알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하지만 사과는 안 할 수 없고 사과하더라도 이 사안은 사과로 끝날 사안이 아니라 반드시 수사될 사안이다. 아무리 늦어도 윤석열 정권이 종료되고 난 뒤에도 김건희 씨는 필히 기소되고 처벌받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것저것에서 이 정권의 균열의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추상 같던 절대 권력처럼 보였지만 임기 절반을 기점으로 급락하기 시작했는데요. 아니 이건 떡락이죠.
어쩌자고 이런 자가 대통령이 됐을까요? 저는 아직도 이해가 잘 되지 않는데요. 결국 그는 자신과 자신의 가족의 범죄 비리를 덮기 위해 대통령에 도전했고 로또 당첨 같은 당선이 현실화됐는데요. 그럼 자중하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했어야 맞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또 그 알량한 권력으로 국가를 이용해 자신과 가족, 그리고 측근과 지인들의 부를 채우는 데 올인했는데요. 무능은 일상이 됐고 무식은 이 정권의 상징이 되어버린 거죠. 이제 그는 가기 싫은 감옥에 가는 일만 남은 것 같습니다.